작가는 도시에서의 불안정 삶에 지친 중년 남성과 도시의 거처를 부정하고 고향에 있는 집을 그리워하는 노모가 옛날 고향 마을을 찾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도시에 부적응한 인물들을 그립니다. 자, 다시 누구 나오냐면은 중년 남성 나오고 노모 나온다. 자, 남성의 엄마 나온단 말이야. 됐지? 자, 그런데 어디 갔노? 이들은 고향 마을에 도착을 했는데 결국 고향집 찾기에 실패하는 등 그 과정은 국가 주도의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가 개인에게 남긴 상실감, 박탈감, 그리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겪게 되는 정체성의 혼란, 요줄 안 쳤네. 정체성의 혼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했다. 다시 할게. 여기에 도시화 산업화, 정체성의 혼란. 자, 보면은 우리 그 학교에서도 풀어봤겠 아직 안 했나? 보면은 중년 남성이 나오고 그 엄마가 나오는데 엄마가 자꾸 시골 가고 싶어 하니까 남자가 데리고 하는데 원래 그 고향의 모습이 아니더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끼더라. 자, 그 이야기다. 첫 번째, 첫 줄부터 봅시다. 자, 고향을 떠나서 서울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는, 자, 이 그가 바로 누구겠어? 중년 남성이겠다. 그지? 그는, 지금 소설은 빨리 할게. 직장에서 급여를 여러 달 받지 못하자 결국 사직서를 내고 치매 증세를 보이는 어머니가 여느 날과 같이 고향집 그리워하는 행동을 보이자 그날 오후에 충동적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 마을인 꼬두매로 향하게 됩니다. 됐지? 자, 그 다음 계속 궁더덕 철교 위를 지나는 차민지 벼랑간 바퀴 소리가 커지면서 공허하게 울리고 있었다. 아마도 금강의 지류일이라. 덜컹대던 바퀴 소리는 한참 후에 다시 잦아들었는데 시계가 2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승객들은 피곤에 젖어서 대부분의 의자 위에서 허리를 구부린 채 불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고 담배 연기 때문에 실내는 뿌옇게 흐려 보였다. 지금 얘들이 지금 이렇게 그 차를 타고 가고 있는 중인 거라. 근데 거기에 실려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해 볼까요? 보니까 어떤데? 피곤에 젖었다. 허리를 구부리고 불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실내가 담배 연기에 자욱했다. 어떤데? 완전 사람들이 되게 피곤해하고 있고 막 좀 이렇게 쪄들어 있단 말이지. 그치? 그런 사람들의 모습. 자, 이거 누구 얘기하겠노? 현대인들의 모습이겠지. 맞지? 현대인들의 모습이. 사람들의 창백한 얼굴들은 또래 나오지. 창백하다. 흔들거리는 요람 속에 누운 미라의 모습을 연상하게 했습니다. 자, 우리 요까지 봤는데 여기서부터 요까지 봤는데, 그지? 자, 여기 나오는 그 등장인물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다고? 굉장히 피곤해하고, 맞지? 엄청 혈기가 없어 보이는 창백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마치 뭐 같다고 표현한다? 미라 같다라고 표현했지, 그지? 그럼 여기에 담긴 적어놓을게.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묘사했다. 마치 미라 같다고 이야기했다. 자, 그래서 그 실려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미라 같았다. 몸은 피곤했으나 왠지 그는 그다지 졸음기를 느낄 수가 없었다. 오히려 정신은 갈수록 투명해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자, 우리 A 봅니다. 꼬둠에 어두운 차창 저편으로 시선을 던지면서 그는 혼자 가만히 그렇게 뇌까려봤다. 꼬둠에 이렇게 생각해봤다. 이야기해봤다. 불현듯이 까맣게 묻혀져 있던 기억의 저편 어딘가로부터 아련한 그리움과 함께 그 이름은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이름, 무슨 이름? 꼬두매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얘기한다. 그지? 꼬두매란 이름이 자, 그에게 기억 저편에 있었던 이름인데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하면 참으로 오랫동안 그 정겨운 고향말을 잃어버린 채 매몰차고도 척박한 도시 뒷거리를 병든 개처럼 지금껏 홀로 비틀거리면서 헤매고 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A에다가 인물의 상황 적어놓고 그럼 자기 스스로의 모습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 모습 마치 병든 개처럼 이라고 얘기했어. 자기 스스로를 병든 개라고 표현했어. 굉장히 비틀거리고 헤매고 이렇게 살고 있는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병든 개와 같다라고 무슨 표현이죠? 이거 비유적인 표현이다. 됐지? 도시에서의 그 사람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마치 병든 개와 같았다. 그럼 자기 인생이 어땠는지 알 수 있겠지. 이렇게 이 표현만 봐도. 그러니까 이 사람 그 도시에서 삶이 어땠냐면은 정말 말 그대로 정말 헐떡거리면서 정말 힘들게 막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지. 고향 마을도 잃어버리고. 자, 그 다음 계속 그는 담배 연기를 한 모금 깊숙이 빨아들였다가 천천히 내뿜었다. 파란 연기가 창유리에 부딪히면서 실타래로 가느다랗게 풀어지고 있었다. 꼬드매는 무등산 기슭에 작고 한적하기만 한 동네였다. 40여 호 가량 있는 토담집들이 꼬마 껍질처럼 옹기종기 둘러앉은 이 마을 뒤쪽으로는 꽤 가파른 고개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고개를 뭐라 불렀다? 잣고개라고 불렀습니다. 자, 꼬드매 뒤에 있는 것을 잣고개라 불렀는데 고개 위로 뱀이 기어가듯이 꾸불꾸불 나있는 그 길은 무등산으로 통하는 유일한 군용 작전 도로였습니다. 자, 내가 떠오르는 거 봐봐라. 뭐 있는데? 꼬두매라는 마을이 있었다. 그 꼬두매 마을 뒤쪽으로 뭐가 있었다?
잣고개라는 고개가 있었다. 그 다음에 또 그 앞에는 길이 나 있는데 그 길은요 무등산 쪽으로 향하는 무슨 길이다? 군용 작전 도로였다. 이거 전부 다 뭔데요? 예전에 내 머릿속에 있는 우리 고향의 모습인 거야. 잣고개 있었고 꼬드메라 불렸고 잣고개 있었고 군용 작전 도로가 있었고 그 잣고개 기슭을 흐르는 실개천을 따라서 자, 선생님이 그것을 그라고 줄쳐놨거든. 자, 왜 줄쳐놨냐 하면은 문제 나오거든요.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지 나중에 확인해봐봐. 그라는 표현을 이제 생각해봐. 자, 실개천을 따라서 내려가면은 마을 초입에 입구에 커다란 당산나무가 보여있고 거기서부터 다시 산 쪽을 향하면은 그의 집은 멀지 않았다. 껑충하니 키 큰 대나무 밭을 뒤로 두르고 탱자나무 뜰하게 수국꽃이 아름답던 그 2칸짜리 토담집 오막살이에서 어머니는 그와 형의 탯줄을 자른 것이었다. 자, 탯줄 다 자르다라는 말은 거기서 이제 아기를 낳았다는 얘기지. 맞지? 자, 그래서 여기는 자기 고향 집의 모습, 고향 마을의 모습을 또 묘사하였다. 근데 묘사하면서 뭐 썼는데 그것이라든지 그라든지 이런 지시 표현 사용했다. 그지? 맞지? 요거 확인해 놓고. 자, 그 다음 계속. 발가락이 시려왔다. 겨울이야. 어머니는 멍하니 풀린 시선을 허공에 던져둔 채로 말없이 그의 곁에 서 있을 뿐이었다. 그는 자꾸만 엄발을 구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었다. 눈앞으로는 체크할게. 거대한 아파트 건물들이 길게 줄을 이어 펼쳐져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꼬드메는 뭔데요? 무등산으로 가는 군용 작전 도로가 있어야 되고 뒤에는 잣고개라는 고개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웬걸? 거대한 아파트들이 줄을 이어져 펼쳐져 있었다. 변해버렸습니다. 변해버린 꼬드메의 모습입니다. 그는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렸다가는 마치 기적을 바라듯이 다시 고개를 돌려 앞을 봤는데 뭔데 혹시라도 아닌가? 다시 제발 내 눈에 고양이 모습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봤는데 자 거기 눈앞에 우뚝 서있는 10층 건물은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자 10층 건물도 뭐야? 변해버린 꼬드메의 모습. 됐지? 10층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K시의 로터리 부근이었는데 거기서부터 5개의 길이 또 갈라져 있어서 그것을 우리는 통칭 오거리라고 불려온다는 것을 좀 전에 알았습니다. 내가 살 때는 오거리라고 하는 곳이 있었나? 없었단 말이야. 그냥 잣고개 뭐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오거리라고 막 부르는 거리가 생겼다. 시가지를 쫓아서 두 가닥의 길이 시원스럽게 뚫려 있고 북으로는 기차역, 서쪽으로는 공단지대를 향하고 길이 나 있었다. 그리고 시가지 반대편으로 난 2차선 도로는 무등산으로 통했었는데 그들은 바로 그 길목에서 벌써 오랫동안 뱅뱅 맴을 돌고 있는 참이었다. 왜 맴을 돌고 있노? 헤매고 있는 중인 거지. 맞죠? 바뀌어버린 도시 때문에 바뀌어버린 고향 때문에 얘는 지금 감을 못 찾고 계속 거기 근처를 계속 배회하고 맴돌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방황 중입니다. 알겠지?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변해버려가지고 하늘은 금방 눈이 쏟아질 듯 잔뜩 흐려져 있었습니다. 짙은 잿빛 구름장이 느린 속도로 흘러가고 있는 게 보였고 세상은 온통 은빛이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거리와 지붕들 그리고 가로수의 헐벗은 가지들도 모두가 두툼한 속옷을 껴입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감각적인 묘사라고 돼 있는데 감각적이란 말 들어가면 뭐지? 심상 여러 가지 나온단 말이다. 그지? 봐봐. 색깔이 뭐라 그랬어? 하늘이 잿빛이다. 뭐 이렇게 구름이 잿빛이다. 세상이 은빛이다. 이런 식으로 감각적인 묘사가 돼 있다. 이것도 체크하고. 자, 폭설주의보가 내렸다더군. 글쎄 말이지. 30년 만에 처음 보는 굉장한 눈이라지 아마. 행인들은 그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빙판길을 엉금엉금 지나고 있었는데 벌써 10시가 가까우는 시각이었다. 자, 아침에 출발했는데 지금 벌써 10시가 됐습니다. 기차가 종착역인 K시에 닿은 때가 아침 7시. 역 앞에 식당에서 요기를 하고 그냥 밥을 먹고 방 안에 들어가서 잠시 몸을 녹인 다음에 그는 택시를 타고 곧장 그곳으로 달려왔던 것이다. 자, 그곳이 어디예요? 내 고향 꼬드메로 달려왔습니다. 꼬드메라고요? 그런 동네는 금시초문인데요. 자, 금시초문이란 말은 처음 듣는다라는 뜻이다. 자, 택시기사도 몰라요. 운전수의 뜻밖의 대답에 그는 아차 했습니다. 뭔데? 쟤도 놀란 거지. 아니 세상에 이 꼬드메라는 사람 그 동네 이름을 모를 정도로 시대가 많이 이제 변해버렸나? 실제로 이 사람들이 지금 13년인가 14년 만에 고향을 찾았대. 근데 이제 그 운전수마저도 꼬드메라는 말 이름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라. 자, 하지만 너무 변두리인데다가 그동안 명칭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고 믿으면서 그가 다시 꼬드메를 기억 못하시면 어디로 가자? 잣고개로 가주세요 했더니 운전수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내가 막상 전혀 낯선 곳에 그들 내려졌을 때 그는 눈을 의심해야 됐습니다. 뭐가 있는데 거대한 아파트 건물들과 고급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그곳은 예전에 논밭과 야산이 있던 자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암만 해도 엉뚱한 곳으로 잘못 온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엉뚱한 곳 온 거 맞나 아니가? 아니지. 실제로 바른 데로 왔지. 그런데 왜? 고향이 완전 어떻게 됐다? 변해버렸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변해버렸습니다. 글쎄요. 꼬드메란 동네는 모르겠소만 잣고개는 저기 있어 하면서 아저씨가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뭐라고요? 근처 구멍가게 주인 아저씨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잣고개를 손가락질로 알려줬습니다. 그쪽으로 시선을 주었던 그는 삽시간에 온몸에 힘이 쭉 빠져버렸습니다. 왜? 너무 허탈합니다. 왜 허탈해요?
바뀌었거든요. 그죠? 비록 비좁고 흙먼지 투성이었던 예전의 작전도로가 그새 말끔한 2차선 포장도로로 바뀌어져 있는 것 외에는 아무리 봐도 우리가 살고 있었던 바로 잡고개가 맞는 거예요. 그죠? 모양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거기 아래까지 기슭에까지 들어앉아 있는 그 육중한 고층 아파트 건물을 바라봤는데 그것은 그 기억 속의 풍경과는 눈꽃만큼도 닮아 있어 주지를 않았습니다. 변두리 맨 마지막 가로등이 있는 곳으로부터도 논두길을 따라서 반시간은 좋게 걸어야 했던 그 산비탈 동네가 번드르르한 고급 주택가로 변해졌습니다. 뭐예요? 원래는 산비탈 동네였어. 산비탈이었는데 뭐로 바뀌었다? 고급 주택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과거 모습이지. 산비탈 동네 과거 모습이지. 고급 주택가는 현재 모습이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눈만 뜨면 을신년 쓰런 시야를 붙잡아 내리곤 하던 맞은편 공동묘지 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자, 원래는 무슨 모양이었다? 뭐가 있었다?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거기도 또 아파트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기름진 팔뚝과 같은 이것도 비유다, 그지? 팔뚝과 같은 비유. 아스팔트가 훤히 뚫려 있는 것이다. 모두가 생각하면 할수록 어리석은 짓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처음부터 앞뒤 가를 여유조차 없이 어머니의 넋두리를 쫓아서 덜컥 그곳으로 찾아서 내려온 것부터가 엉뚱하게 그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나는 후회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계획을 짜고 온 게 아닌 거야. 그냥 엄마가 꼬둠에 가고 싶다 뭐 이러니까 갑자기 내가 충동적으로 그래 그럼 엄마 그 꼬둠에 가보자 하고 바로 왔단 말이지. 그걸 내가 후회하고 있다. 애당초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가난한 꼬둠의 마을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리가 만무했다. 찬우야 어서 우리 집으로 가자니까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 이렇게 얘기했어. 자, 엄마는요 아직도 뭐라 그러는데 여기가 우리 집 터전이 아닌 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우리 집으로 가자는 거야. 엄마는 아직 잘 몰라. 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보채기 시작했다. 추위로 그냥 입술이 푸르게 변해 있었다. 여기가 꼬둠이에요 어머니. 똑똑히 보시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가자고 쪼르던 곳이 바로 여기라니까요. 하지만 그는 차마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입 밖에 내면 우리 엄마도 너무 이제 실망하겠지, 그지? 설호 그렇게 한다고 한들 알아들을 리도 없을 터였다. 그는 눈앞으로 허공을 비스듬히 가로지르고 있는 아파트 건물을 우울하게 올려다봤습니다. 거기는 바로 예전에 공동묘지 있던 자리였는데, 자, 우리 책각 하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년 넘도록 한 번도 쳐다보지 못한 채 내버려뒀던 아버지의 무덤. 그 무덤이 어쩌면 저 거대한 아파트 밑 땅속에 어딘가 묻혀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체크. 됐나? 자, 이 사람은요, 그래서 아빠의 무덤도 10년 동안 쳐다보지 못했어. 도시에서 생활이 너무 힘들었나 봐.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그 아빠의 무덤 위에 뭐가 생겼다. 아파트가 생긴 것도 모른 채, 맞지? 뒤늦게 찾아온 거야. 고향을 상실한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목구멍에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덩어리를 삼켰다. 왜? 뒤늦은 후회와 죄책감. 어떤 후회겠노? 내가 어떻게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빠 묘지를 한 번도 안 찾았을 수 있을까? 나 불효자다, 맞지? 이렇게 하면서 후회와 죄책감에 막 이제 가슴이 아프다. 어머니는 파랗게 질린 입술로 몸을 떨고 있는 기색이 역력했다. 저 엄마가 입술을 떨고 있는 이유는 추워서 그렇지. 그리고 엄마는 지금 내 고향이 변했다 생각 못하고 있는 중인 거다, 지금. 우선 추위를 피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는 부근의 다방으로 들어가서 난로 가까운 자리 엄마를 앉으시라고 했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 계세요 어머니. 좀 알아보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아셨죠? 자, 엄마를 두고 나는 뭘 알아보러 가요. 뭐 알아보러 가냐면은 우리 아버지의 공동묘지. 맞지? 그 행방에 대해서 알아보러 갑니다. 절대로 그 자리에 계시라고 신신당부를 한 다음에 다방을 나와서 아까 봤던 동사무를 찾아갑니다. 아, 뉴타운 말이군요. 자, 뉴타운이 뭐겠어? 우리 아빠의 공동묘지 위에 새로 서 있는 그 아파트 뉴타운 말이군요. 글쎄요 아마 지은 지 몇 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거기를 물어보시는 겁니까?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 남자가 난로 곁에 서 있다가 그가 내민 담배 한 갑 어색한 기색으로 받아들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지금의 아파트 자리에 있었던 공동묘지에 관해서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원 세상에 저런. 그러니까 묘를 잃어버렸다는 말씀이구먼. 아니 그때 신문지상에 분묘 2장 공고를 냈을 텐데 보지 못했소? 얘들아 분묘 2장 공고가 뭔지 알지? 묘지를 이장하라는 공고를 냈단 말이야. 묘지 좀 이렇게 옮기라고 이장하라고 공고를 냈는데 그 못 봤습니까? 사내는 조금 놀랍다는 듯이 그렇스럽게 그의 얼굴을 훑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뭐가 놀랍노? 당연히 놀랍지. 아빠 무덤이 거기 있는데 세상에 그 공고가 난 것도 몰라? 이런 이제 뉘앙스였다. 그는 까닭 모를 부끄러움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 뭐겠노? 내가 한 번도 아빠를 찾지 못했다는 거. 그지? 아빠를 등한시했다는 거.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못 봤습니다. 알았으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주인이 없는 분묘라도 어디론가 이장을 하긴 했을 거 아닙니까? 자, 물론 그랬겠죠. 어쨌든 일단 시청으로 가서 알아보시구려. 해도 보나마나 헛수고일 거요. 거참 이제 와서 그걸 어떻게 찾아낸단 말이오. 시퍼렇게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도 못 만나서 이렇게 아우성인데 대관절 이제껏 어디서 뭘 했길래 무덤이 파헤쳐진지도 모르겠었담 하는 눈초리로 사내는 그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는 도망치듯이 허둥지둥 그곳을 빠져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엄마를 만나러 갔어요. 갔는데 엄마가 없어졌어요. 엄마가 없어졌어요. 다방에 있어라고 했던 엄마는 사라지고 나는 엄마를 찾아러 나가면서 소설이 끝이 납니다. 엄청 우울한 소설이죠.